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직접 경험하셨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금입니다. 올해 초 금은 그야말로 폭주했습니다. 국제금 선물은 52주 기준으로 온스당 5,59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도 순금 한동 가격이 106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5월 18일 기준금 가격은 온스당 4,583달러로 지난 한 달 동안 4.93% 하락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현재 95만원대로 고점 대비 약 10% 내려앉았습니다. 19일장 초반에는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해 온스당 4,54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려온 금, 지금 사야 하는 기회인가? 아니면 아직 더 내려갈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이 왜 그렇게 올랐는지부터 3가지 구조적 이유. 올해 금 가격을 끌어올린 힘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해야 지금 조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러 신뢰의 균열입니다. 무디스가 5월 16일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레이에서 한 단계 낮은 AA를 강등했습니다. 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이미 강등한 바 있어 이제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을 잃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 예산처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향후 10년 내 부채가 GDP의 120%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자산이 금입니다. 금은 어떤 정부도 발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달러가 재정 적자로 가치가 희석될 때 금의 희소성이 빛납니다. 올해 초 금이 급등한 가장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란 전쟁은 1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안전자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은 오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입니다.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G7 국채금리가 수십 년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과 채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금은 수천 년간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 수요가 올해 내내 금 가격을 지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10% 빠졌나? 조정의 3가지 이유. 구조적으로 강한 금이 왜 최근 10% 조정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미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 미이란 긴장 완화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선반영 해소, 기술적 과열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 출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 강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에는 역풍이 됩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을 사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구매 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둘째, 이란 협상 기대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습니다.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빠지는 것입니다. 미이란 종전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동안 금값이 하락하다가 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 과열 해소입니다. 5,500달러를 넘어서던 금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단기 과열 구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단기에 너무 빨리 오르면 숨고르기 구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속성입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조적 관점에서 금의 상승 논리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과열 해소에 가깝습니다.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 신뢰 균열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오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디스 강등도 빅뷰티풀빌 감세법도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내년에도 계속 쌓입니다. 이란 전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공격이 보류됐지만 협상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고 그 순간 금은 다시 급등합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흐름은 단기 뉴스가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구조적 수요입니다. 전문가들은 금값 하락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전체 자산 대비 금 비중은 515%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합니다. 지금 금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투자는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첫째, 고금리 환경에서 금의 기회비용이 높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은행 예금 금리가 34%이고
국채 금리가 45%인 환경에서는 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이 수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이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금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JP모건은 단기 수요 모멘텀 둔화를 이유로 2026년 금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이란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면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일거에 빠집니다. 지금 금 가격에는 이란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뤄지는 순간 그 프리미엄이 급격히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 반등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달러가 약세지만 연준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긴축 신호를 보내거나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에는 역풍이 됩니다. 한국 투자자 어떤 방법으로 금에 투자해야 하나? 금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금 가게에 가서 돌반지를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세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현물 거래 시장입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고 매입 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액부터 적립식으로 살 수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KRX 금시장 소액 골드바 적립식 매수는 수수료도 낮아 효율적입니다. 둘째, 금 ETF입니다. 주식 계좌에서 바로 살 수 있고 실물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붙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금 통장입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편리하지만 실물금으로 인출할 때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순수하게 가격 변동에만 올라타는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실물로 찾으실 계획이라면 비용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실물금, 즉 금 도매상이나 금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방법은 살 때 부가세 10%를 바로 내야 합니다. 가격이 10% 이상 올라야 본전입니다. 순수 투자 목적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실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이 고점 대비 10% 빠진 구간은 구조적으로 금을 보유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한 번에 목표 비중을 채우지 말고 23회로 나눠서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 협상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금값 9,295만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515% 내에서 비중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손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조적 상승 논리가 살아있는 한 이 조정은 단기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단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이 20%를 넘는다면 분산 차원에서 일부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달러 패권 균열,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힘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금 금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험의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주식이 잘 될 때는 수익률이 밀리지만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켜주는 완충제입니다. 지금 금 가격은 고점은 아니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이란 협상 추이와 연준, 정책 방향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쌓는 것이 지금 환경에서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